2019년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전달해드리는 경제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국제해갑위 이행을 공식적으로 중단한 지 일주일 만에 중부 나탄즈 시설에서 전홍축 우라늄의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주 안에 3.67% 농도의 전홍축 우라늄의 보유량이 해갑위 상한선인 300kg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농축 우라늄의 농도가 높아졌거나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의 수를 늘린 것은 아니라고 했고 3.67%의 농도는 경수로 연료로 쓸 수 있을 정도이며 이는 무기 등급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의 해갑이 전 우라늄 농축 수준의 20%에도 미달한 수준입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인을 위협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며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무기급도 아니고 해갑이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의 농도이지만 해갑이 상한선까지 이란이 농축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언급이 없는 상황이지만 해갑이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수준으로 치닫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전쟁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란은 정말 급발진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 정도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공격할 생각이라면 지도새도 모르게 미사일이 이미 발사되었겠지요. 적에게 공격하겠다고 예고하고 공격을 시작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지난 3월 말 약 1조 1200억 달러로 한 달 만에 약 104억 5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1년 전 2018년 3월 말 보유량 1조 1877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5.7%나 줄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을 매도해 미국의 금리 상승을 부추겨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가진 자산을 더 싼 가격에 내다 팔면서 중국은 손해를 보지만 미국은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은 이미 자산 축소를 어느 정도 진행해 두었기 때문에 내다 파는 중국의 미 국채를 매입할 여력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아야 할 것은 중국 칭하이 주정부 투자그룹이 2019년 2월 22일 만기였던 3억 달러의 역외 달러화 표시 회사채 이자 300만 달러 상환에 실패하여 디폴트 상태에 빠졌는데 이 칭하이 주정부 투자그룹은 칭하이성에서 가장 큰 알루미늄 생산 기업으로 지방정부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런 중국 국유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역외 시장에서 디폴트에 빠진 것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기에 돈을 한 번에 갚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자를 납입하지 못해 부도를 맞았습니다. 달러가 회사에 그 정도로 없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2020년 초에 도달하는 중국 만기도래 회사채는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때까지 중국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중국 정부는 또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기업의 대출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데 만기를 연장해서 연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국채를 내다 파는 이유는 유통되는 달러의 양이 부족해서 급하게 쓰려고 했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준비금으로 가진 달러 채권은 달러가 모자란다고 해서 아니면 채권의 가격을 일부러 폭락시키기 위해 팔아치우는 그런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대외준비금입니다. 달러가 1등인 세상에서는 달러로 된 준비자산의 양이 경제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시아 외환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미국 GDP의 70%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가진 대외준비금 성격의 미 국채를 미국의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팔아치운다니요. 그 국채를 팔아 들어오는 달러의 양보다 빠져나가는 달러의 양이 더 클 때에는 무엇으로 방어합니까? 달러의 유출이 시작되면 약해지는 위안화를 울면서 바꿔달라고 애원해도 달러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단호합니다. 중국이 스스로 양적 완화를 해서 위안화를 찍어내었다고 해도 그렇게 찍어낸 위안화는 위안화로 표시된 부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표시만 위안화이지 한 나라의 부채 증가는 달러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다가 달러가 허락해주지 않자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보셨죠. 터키 또한 달러의 강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스쿠지의 암살로 사우디를 압박하며 아주 날카롭게 날을 세우던 터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철강 관세를 깎아줬다고 감사하지만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무관세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는 말뿐 이전처럼 미국을 공격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아주 조용합니다. 이란이 미국에게 공격받고 중동의 전운이 휘몰아치고 있는데도 터키는 예전처럼 사우디 왕세자는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마라고 이런 방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국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자국 경제의 운명을 가지고 미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달러로 일으킨 부채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잔치가 끝날 때에는 아주 매몰차게 달러를 본국으로 송환시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원숭이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는 발바닥이 맨발로 다닐 정도로 단단해서 신발이 없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숭이에게 신발을 사줘서 신발을 신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발을 신은 그 원숭이의 발은 신발에 적응해 굳은 살은 다 없어져 이제 맨발로 다닐 때 발을 보호해주던 방어막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신발을 모조리 빼앗고 이제부터는 신발을 사신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원숭이가 신발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 땅바닥에 온통 유리 조각과 쇠 조각 등 신발을 신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신발 없이는 이제 땅바닥은 너무나도 위험해졌습니다. 신발을 너무 믿고 신발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며 신발을 영원히 신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땅바닥에 예전보다 훨씬 위험한 물건들이 널브러지게 되었지요. 원숭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래는 필요도 없는 신발을 사기 위해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달러가 이야기 속의 신발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요. 그 뼈아픈 자본 유출을 잊고 허락해준 호황에 눈이 멀어 잠시 허락된 경기 호조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다시금 달러에 대해 공격을 시작하는 게 매번 반복된 위기의 신호탄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류어 부총리 등과 함께 히토류 관련 기업을 시찰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에 보복 무역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수입하는 히토류 수입 중에서 약 80%가 중국산입니다. 미국도 지난 13일 향후 25%의 관세를 매길 중국산 수입품 품목 3천억 달러만큼의 목록에서 중국산 히토류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과도한 해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고 제 생각에도 히토류를 가지고 까문다면 미국은 대두 수출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수출을 금지시켜버리면 됩니다. 중국은 이미 농업의 자급자족이 깨졌고 수많은 농민들은 농민공이라는 이름 하에 공업사회로 진출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데 대두는 필수적이며 돼지고기는 중국 사람들의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서로가 아픈 곳을 잘 알고 훨씬 더 격렬하게 자국 산업을 파괴해가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전쟁이겠죠. 그런데도 아직 모조리 파괴해가면서 전면전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토류를 수출하지 않으면 중국은 아주 필수적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히토류의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수출 제한을 걸었다면 말한 대로 진짜 자국의 산업을 파괴해가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진정한 무역 전쟁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게 너 죽고 나 죽자로 할 것 같았으면 지금처럼 협상을 이어가지도 않고 처음부터 같이 죽자고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에서는 미국의 화학회사인 블루라인과 호주의 광산회사 라이너스가 합작해 히토류 분리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알려진 핵시설 한두 곳만 없애길 원했지만 미국이 파악한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북한의 핵시설은 최소 5곳 이상은 되나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5곳이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되어야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재를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든든한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정신없는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핵시설의 폐기 없이 이러한 평행선을 계속 달려갈 생각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나이키를 비롯한 173개의 미국 신발 업체 및 판매상들은 대중 관세 품목에서 신발을 제외해달라는 공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에는 미국의 신발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연간 7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25% 관세가 부과될 3천억 달러 품목의 신발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미국 내 업체에서도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연히 제조업체들은 중국 내에서도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에서 자유로운 기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연 3주에서 4주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3천억 달러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기한 내에 미중 무역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세 부과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된다면 신발 공장이든 그 어떤 공장이든 중국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겹치거나 중국 내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판매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소비자의 물가는 상승하게 되지요. 이는 대부분 미국 소비자가 치르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수준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고용시장은 아직도 탄탄합니다. 3천억 달러의 25%의 관세가 부과되어 생필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가가 상승을 시작해도 일정 기간 이상 문제없이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 포드가 전체 사무직 직원의 10%인 7,00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연간 6억 달러, 약 7,17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구조조정을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2,300명이 감원되는데 그중 1,500명이 자발적인 퇴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의 해켓 CEO는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1분기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의 전체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는 9.8%나 감소하였습니다. 지금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전환기에 있고 전 세계의 자동차 보급률 또한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즉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중국 내 소비 부진을 포함 그로 인해 유로존의 경기 불안까지 이어져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있어 중요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공유 경제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우버의 등장으로 인해 공유 경제의 힘이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저 아무런 가치가 없었지만 공유 경제를 통해 내가 쓰지 않는 시간에 필요한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의 자산이 이제는 시간별로 소유주가 정해지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공유 경제가 나날이 커지는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의 이익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 호레비 뉴스였습니다.